무슨 일일까요? 수미 씨가 콩을 잔뜩 싸들고 다급히 어딘가로 향합니다. 이건 또 뭡니까? 무거운 맷돌을 나르느라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 영주 씨. 여기다 얹으셔요. 여기다. 아이고, 고생하셨어. 갑시다. 아, 두 사람 동서지간이었군요. 그런데 이른 아침부터 왜 이렇게 난리법석을 떠는 걸까요? 익숙하다는 듯 자연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서는 두 사람. 저희 왔어요. 그때 방에서 나오는 한 녀석, 단단히 화가 나 있는데요. 9시까지 오라니까 왜 늦었어? 시장 문 여는 거 기다렸다가 저거 사오느라고. 네. 얼른 맷돌로 콩 갈아가지고 시원하게 콩국수 해드릴게요. 아니 마음이 바뀌었어. 갑자기 쑥떡이 먹고 싶네. 시장에서 파는 거 대부분 중국산이라는 거 알지? 그러니까 직접 캐온 쑥이어야 된다. 알았어? 예? 어허, 보아니 두 사람 유별난 시어머니에게 거된 시집살이를 당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형님, 어떡해요. 아니, 어디서 쑥을 캐? 나 약속 있는데. 형님. 그런데 잠시 후 시장에서 쑥을 사고 있는 두 며느리. 형님, 어머니가 아시면 난리 날 텐데. 쑥 언제 캐러 가? 그리고 나 1시에 중요한 모임 있단 말이야. 네? 형님, 6시까지는 어머니한테 수시로 전화 올 텐데. 그냥 취소하세요. 아씨. 쑥 캐고 있다고 뻥치면 되잖아. 바로 그때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떻게 큰일 났어. 영상 통화 어떻게. 아이씨. 동서를 이끌고 다짜고짜 뛰기 시작하는 수미 씨. 두 사람은 풀이무성한 인간을 화단으로 향했습니다. 쑥을 직접 캐고 있는 것처럼 눈속임을 하려나 본데요. 준비됐어? 나. 예, 어머니. 왜 이렇게 전화를 늦게 받아? 아이고, 쑥 캐느라고 못 받았네요. 쑥은 많이 캤어? 아, 네. 여기요. 여기. 1시까지 들어와. 네? 아씨, 오늘 약속 또 못 가? 그냥 포기하세요. 9시부터 6시까지는 절대 안 된다니까요. 저 왜 그러는 거야? 갑시다. 빨리 갑시다. 그거 참 희한합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두 며느리를 꼼짝 못하게 올가매는 시어머니라니. 대체 이들 고부 사이에는 또 어떤 기막힌 속사정이 있는 걸까요? 영주 씨가 성형외과를 찾았습니다. 오늘 김이랑 그리고 이따가 저희 시어머니 오시거든요. 좀 잘 좀 부탁드려요. 신경 많이 써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잘 좀 부탁드려요. 잠시 후 시어머니 경숙 씨가 병원에 도착했는데요. 둘째야. 어머니. 오셨어요? 그런데 어머니 어떻게? 내가 데리고 왔어. 첫째도 같이 하면 좋잖아. 동서가 잘하는 데라면서? 근데 여기 믿을만한 거야? 네, 제가 잘 알아봤어요. 그래? 네. 어머니 다리 아프시죠? 저희가 산책할게. 시어머니에게 점수를 따기 위해 병원을 예약한 영주 씨인데 눈치 없이 첫째 며느리 수미 씨가 따라왔군요. 불청객이 따로 없습니다. 잠시 후 나란히 진료실로 향하는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 어딜 상담하러 오셨어요? 선생님 이 뱃살 때문에 보기 싫어 죽겠어요. 지방 흡입 수술로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요? 그냥 이 뱃살 좀 그냥 싹 없애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니들도 뭐 한다며. 예. 선생님, 피부도 같이 보시죠. 저는 여기 눈 밑에 주근깨랑 점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 나 저번에 동서랑 사우나 갔다가 쌤을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죠? 선생님, 전 피부인데 깨끗한데 세상에 이런 밉상이 또 있을까요?
손윗 사람이라 대놓고 뭐라 할 수도 없고 영주 씨 속이 말이 아니겠습니다. 2달 후 오랜만에 두 아들 내외가 어머니 경숙 씨 집을 찾았습니다. 짜잔! 얘들아, 나 좀 봐. 순서가 드디어 엄마 뭐 달라진 거 없어? 와, 어머니. 이야, 우리 엄마 20년 만에 잃어버린 허리를 되찾았네. 아, 마치 40대 같아, 엄마. 그 정도야? 정말? 경숙 씨 수술 결과가 무척이나 만족스러운 모양입니다. 이쯤 되면 병원을 소개해준 둘째 며느리에게 고마워할 법도 한데요. 근데 니들은 똑같은 거 한 거 맞니? 아, 첫째는 얼굴에서 광이 나는데 둘째야 너는 좀 어째 네? 제가 왜요? 나이는 못 속이나 보다. 젊어서 해야 뭐든 티가 나네. 응? 어머니, 젊은 게 괜히 좋겠어요? 동서도 속상할 텐데 그만하세요. 아이고 영주 씨, 번번이 수미 씨 때문에 속이 뒤집어집니다. 보름 후 수미 씨가 영주 씨를 이끌고 어딘가로 향합니다. 형님, 진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괜찮다니까. 내가 책임질게. 걱정하지 마. 그래도요. 형님. 대체 어딜 가기에 이러는 거죠? 두 사람 또 성형외과에 왔군요. 바로 그때 누구한테 온 전화인가 했더니 시어머니군요. 여보세요? 니들 어디야? 설마 병원 갔니? 네, 어머니. 니들이 지금 제정신이야? 당장 튀어와! 어머니, 여보세요? 왜 그래? 지금 어머니 엄청 화나신 것 같은데. 당장 오래요. 아이씨! 형님! 같이 가요! 시어머니 전화 한 통에 두 사람은 불이 나게 시댁으로 달려왔습니다. 대체 무슨 잘못을 저지른 거죠? 니들 그렇게 안 봤는데 정말 섭섭하다. 아이고 허리야. 내가 이렇게 다쳐서 꼼짝도 못하는데 니들끼리만 병원을 가? 어머니 죄송합니다. 저희가 생각이 짧았어요. 의리는 눈곱만큼도 없어가지고 니들만 이뻐지겠다 이거지? 어머니, 저는요 형님이 자꾸 동서 잘못했다고 해. 잘못했습니다. 허리를 다치는 바람에 당분간 외출을 하지 못하게 된 경숙 씨. 며느리들끼리 병원에 간 게 못마땅했던 모양입니다. 병원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한다고? 9시부터 6시까지요. 니들 앞으로 9시부터 6시까지 내가 전화하면 무조건 받아야 돼. 알았어? 네? 아니 저 나 좀 쉬어야겠다. 단단히 심통이 난 경숙 씨가 수시로 전화를 걸어 며느리들을 감시할 생각인가 봅니다. 두 사람 시어머니 빼놓고 성형외과에 갔다가 미운 털 제대로 받쳤는데요. 이를 어쩌면 좋습니까? 그날 이후 수미 씨와 영주 씨는 휴대전화를 손에서 놓을 수 없었습니다. 네, 어머니. 당장 집으로 와. 네. 예. 두 며느리는 시도 때도 없이 시댁에 불려와 온갖 집안일을 해야 했는데요. 나 다음 주에 가슴 수술 예약해놨는데 어떡하지? 그러려나 말이에요. 아니 그 선생님은 워낙 유명하신 분이라서 그 이번에도 못하면은 아마 6개월 정도는 기다리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 그거 나 평생 소원인 거 알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꼭 가야 돼. 형님, 어머니 아시면 난리 나요. 그래 내가 생각해봤는데
수미 씨, 시어머니의 방해를 무릅쓰고 기필코 병원에 가려는 모양입니다. 대체 어쩌려는 걸까요? 일주일 후. 이른 아침부터 수미 씨가 아랫동서 영주 씨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진짜 왜 이렇게 늦게 나와? 그나저나 핸드폰 꺼놨지? 네. 형님, 근데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마. 아침 9시가 되자 여지없이 시어머니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예, 어머니. 첫째야, 둘째 전화가 꺼져 있다. 아, 안 그래도 동서 지금 저랑 같이 있어요. 아, 어젯밤에 핸드폰이 고장났대요. 그래? 정말이지? 네, 어머니. 저 여기 있어요. 어머니 걱정 마시고요. 뭐 필요한 일 있으시면 저한테 전화. 어머, 어떡해.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수미 씨 연기 실력이 보통 아닙니다. 수미 씨의 꼼수는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야, 무슨 일 생겼나? 경숙 씨, 첫째 며느리 수미 씨의 거짓말에 이대로 속아 넘어가는 걸까요? 그런데 아무래도 안 되겠어. 곧바로 어딘가에 전화를 걸어보는 경숙 씨. 대체 무슨 생각인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 조경숙인데요. 아, 네, 조경숙님 무슨 일이세요? 혹시 오늘 우리 며느리들 예약했나요? 네, 지금 수술 들어가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이것들 봐라. 내가 가만히 있나 봐라. 며느리끼리 병원에 간 사실을 알게 된 경숙 씨. 이대로 그냥 넘어갈 것 같지 않은데요. 그러니까 이거 수술하고 있는데 끌고 가면 어떡하냐고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어머니 몰래 병원을 찾은 두 며느리가 경찰에 연행되고 있었습니다. 저희 진짜 그런 병원인지 몰랐다니까요. 그치 동서? 네, 저 진짜 몰랐다니까요. 모르게 뭘 몰라요. 여태 보험금으로 공짜 수술 받았잖아요. 갑시다. 네? 그동안 보험금으로 공짜 수술을 받았다고요? 이들은 대체 무슨 일을 벌인 걸까요? 사실 두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이용했던 병원은 미용 목적의 성형을 질병이나 상해 치료로 둔갑시켜 맞춤형 보험 사기를 제공하는 보험 사기 전문 병원이었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보험으로 미용 시술이나 성형 수술을 해주는 곳이 있다면 소개를 시켜줬고, 그렇게 세 사람은 보험을 악용해서 공짜로 그간 성형을 누려왔던 것인데요. 그런데 하필 두 며느리가 병원에 있을 때 누군가가 이 병원을 보험 사기 병원으로 신고를 했던 것입니다. 결국 모든 게 들통난 세 사람은 보험 사기로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고 가입되어 있는 보험 상품도 모두 해지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며느리는 신고자에 대한 강한 의문을 품게 됩니다. 보험 사기로 처벌을 받고 얼마 후 미치겠네. 형님, 왜 그러세요? 아니 이게 뭔가 불편해. 응? 아니, 경찰 들이닥쳐가지고 급하게 마무리돼서 그런가? 이거 잘 안 됐어. 내가 바라는 대로 안 됐어. 수미 씨는 아무래도 가슴 성형 수술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한 모양입니다. 어떡해. 재수술이라도 받아야 되나?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 아니 하필 우리가 병원에 있을 때 경찰이 들이닥칠 게 뭐야? 아유, 그러게 말이에요. 재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아니 누군가 일부러 노린 거야. 아무래도 어머님 같아. 아, 설마. 진짜라니까. 아니 우리 맨날 아무리 심통맞은 시어머니라지만 설마 경찰에 신고까지 했을까요? 며칠 후 다시 올라오고 있어. 속상해. 다시 기분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어. 이게 뭐야 이거. 여기 더 생긴 것 같지 여기. 그런 것 같기도 하네요, 어머니. 시술 계속 받아야 효과가 있는데 누가 아미타불 되게 생겼어. 하필 그 병원이 걸릴 게 뭐야? 죄송합니다, 어머니. 둘째야 정말 이대로 끝인 거야? 무슨 방법 없겠어? 시어머니의 반응을 보니 수미 씨가 괜한 의심을 한 것 같은데요. 두 며느리가 그날 병원에서 체포된 건 그저 우연이었을까요? 보름 후 세 사람이 함께 외출에 나섰습니다. 건물 앞에 멈춰서서 갑자기 뭔가를 외우기 시작합니다. 다 잘 외우셨죠?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어머니부터 말씀해보세요. 이름 강희자, 주민번호 521008. 오, 잘하셨어요. 절대 실수하시면 안 돼요. 알겠어. 세 사람이 찾은 곳은 바로 성형외과였습니다. 그런데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강희자요. 정미라요. 안혜미요. 어랍시오. 세 사람 모두 다른 이름으로 진료 접수를 합니다. 대체 이들은 또 무슨 일을 꾸미려고 이러는 걸까요? 저기 정말 신분증 확인 안 하네. 그러게요. 우리 다시 공짜 성형 받을 수 있는 거야? 네. 제가 보험된 사람들 명의로 빌린 거예요. 아니, 근데 동선 어떻게 이런 병원 잘 알아? 제가 간호사만 한 8년 했잖아요. 아름아름. 아니 지금 다른 사람 명의까지 도용해서 또다시 보험 사기를 꾸미는 겁니까? 그렇게 예뻐지고 싶으면 제 돈 내고 병원에 다닐 것이지 참. 세 사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군요. 그런데 며칠 후 아이고 이럴 줄 알았습니다. 또다시 경찰서에 연행된 경숙 씨와 수미 씨. 아니 초범도 아니고 이번에 명의까지 빌리셨네요. 네? 그게 아니라요. 저 형사님, 우리 둘째 며느리가 와서 다 설명할 거예요. 나는 걔가 시키는 대로 한 것뿐이에요. 불법인지 몰랐다고요. 내가 이 나이에 뭐 한다고 내가 사기를 치겠어요, 이 나이에. 그때 뭔가를 발견한 수미 씨. 또 건드리면 안 돼요. 뭐 하시는 거지 이거 함부로? 예? 우리 신고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누군데? 어머니 그게 어머니! 형님!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래요? 그러게. 동서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네? 형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우리 신고한 사람 동서예요. 뭐야? 병원을 소개해준 둘째 며느리가 되레 신고를 했다고요? 대체 이들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는 2년 전 수미 씨가 예비 시어머니 경숙 씨에게 처음 인사를 하던 날로 돌아갑니다. 당시 영주 씨는 수미 씨보다 먼저 시집을 와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었는데요. 언감생심, 내가 미국 땅 난 며느리를 다 보고 이렇게 고마울 수가. 별 말씀이에요. 요즘은 뭐 그리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어머니. 대단한 게 아니긴. 어휴. 둘째야, 넌 지방 어디 나왔다 그랬지? 예? 저요? 그게 어머니, 제가 뉴욕에서 사온 케이크 좀 드세요. 우리 재수 씨는 커피 하나는 진짜 잘 타는 것 같아요. 네. 유학파 수미 씨와 달리 학벌이 별로 좋지 않았던 영주 씨. 가족들은 대놓고 두 며느리를 비교했고 영주 씨는 자격지심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럴수록 영주 씨는 시어머니의 사랑을 받기 위해 더욱 애썼는데요. 안 계시나? 여보세요? 어머니? 전데요. 어디세요? 저 어머니 좋아하시는 시름떡 해왔는데. 첫째가 신발 사준다고 그래서 쇼핑 나왔는데. 근데 내가 언제 뭐 시루떡 좋아한다 그랬니? 예. 아니 그러면 언제 오세요? 제가 점심 차려 놓을까요? 아니야. 그네가 랍스타 사준다고 레스토랑 예약해놨대. 동서, 어머니 걱정 말고
떡이나 많이 먹어. 하지만 첫째 며느리 수미 씨는 영주 씨보다 늘 한 수 위였습니다. 영주 씨는 결국 시어머니의 사랑을 되찾기 위해 보험을 악용한 불법 공짜 성형 수술까지 알선하게 되는데요. 형님이 여기 어떻게 내가 데리고 왔어. 하지만 영주 씨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 불려시고 왜 따라왔대? 허리를 다친 시어머니를 빼고 병원에 갔다가 미움을 사게 된 두 며느리. 내가 이렇게 다쳐서 꼼짝도 못하는데 니들끼리만 병원을 가? 모든 게 수미 씨 때문에 벌어진 일. 하지만 그녀는 시어머니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어머니, 전 근데 진짜 안 가려고 그랬는데 동서가 어렵게 잡은 이야기라고 하도 가져그래가지고 제가 잘 타일렀어야 되는데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그랬구나. 아니 난 쟤 둘째 그렇게 안 봤는데. 둘째 며느리는 평소 이 첫째 며느리를 시기 질투하고 있었는데요. 첫째 며느리가 성형을 망쳐서 평생 부작용에 시달리게 하기 위해 이 같은 일을 꾸몄다고 합니다. 첫 번째 신고 역시 둘째 며느리 씨가 한 것이었습니다. 첫째 며느리의 성형을 망쳐놓기 위해 자신 또한 처벌받을 것을 각오하고 신고를 했던 건데요. 그 후 둘째 며느리는 시어머니와 첫째 며느리에게 또 다른 보험 사기 전문 병원을 소개를 해줬고, 첫째 며느리가 재수술에 들어가려 하자 이를 망쳐두기 위해서 또다시 경찰에 신고를 했던 것입니다. 결국 세 사람은 보험 사기로 가중처벌을 받게 되고 더 많은 벌금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사기에 가담한 의사도 면허가 정지되고 병원은 문을 닫게 됩니다. 두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보험 사기극은 결국 깊은 상처만 남긴 채 끝이 났습니다. 얘 너는 네가 못난 거 가지고 왜 큰애 탓을 해? 아 가족끼리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어머니도 맨날 형님 편만 드셨잖아요. 저만 왕따 시키고. 얘 말하는 것 좀 봐. 어? 아주 네가 뭘 잘했다 이렇게 따박따박 대들어? 어머니, 열등감 때문에 저러는 거예요. 잘난 우리가 참아야죠. 시기와 질투에 눈이 멀어 잘못된 방법으로 복수를 시도한 김영주. 세상에 가족만큼 특별하고 소중한 인연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라도 미움은 덜어내고 가족과 함께 행복을 찾길 바랍니다.